자,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남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할 줄 아는 게 없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주구장창 남편을 타인 앞에서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나를 믿고 지지해줘야 되는 아내가 뒷담화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없고 가정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피디님들, 제가요 상담을 한 8,000쌍 이상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내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특징이 뭘까요? 예쁘다? 능력 있다? 보편적으로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 결혼 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5가지만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아무리 예쁘고 능력이 있어도 이 5가지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있나 없나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당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검사하는 말투. 결혼 생활을 잘 못하는 아내의 특징은 검사처럼 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검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죠? 수사? 모든 말이나 어투에서 치조하는 말투가 있죠. 파고듭니다.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게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치조하는 말투를 갖고 있어요. 그런 말투 왜 나오는 줄 아세요? 모든 갈등의 문제는 다 남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여자들이 있나? 겁나 많아요. 자, 이런 분들의 특성은 남편이 혼자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결혼 5년차, 6년차 됐는데 친구랑 같이 밥 먹은 게 5번, 6번도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없는, 절대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려요. 결혼했는데 왜 만나? 그래서 이런 남편들은 막상 아내와 갈등이 싫다 보니까 몇 번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느 날은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정말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남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세상 착한 남편들이라더라고요. 돈도 잘 벌고 재미가 있는 사람인데 이 아내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남편의 모든 삶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피디님이 남편이고 제가 아내예요. 피디님이 저에게 저 마트 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여보 나 마트 좀 갔다 오려고요. 마트에 왜 가? 뭘 살 건데? 있는 건 뭐고 결정도 안 했는데 왜 가? 자신이 이 상황이면 어쩔 것 같아요? 이 검사하는 말투를 가진 아내랑 살면 숨이 막힙니다. 근데 이건요, 말투를 바꿔서 해결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의심과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온전히 안전하게 만들어 놓지 못하게 되면 갈등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이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좀 알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남편들의 태도는 어떠냐면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이런 분들과 살고 있다면 그냥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마트를 간다고 했잖아요. 마트를 왜 가는지 먼저 상세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잘 설명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내 배우자는 설명을 하나도 해주지 않고 나서 마트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음료를 좀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마트에 가서 콜라를 사오려고 하는데 당신은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하면 건강한 언어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과한 소비 습관과 과한 전략 습관입니다. 과한 소비 습관과 전략 습관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과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많은 물건들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과한 소비 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걸 한두 번 하고 안 쓴다는 게 문제고, 예를 들어 옷을 좋아한다. 남편 입장에서는 어제 입은 원피스랑 오늘 입은 원피스가 똑같아. 오늘 옷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제 거랑 똑같은데? 패턴이 다르잖아. 꽃무늬 패턴이 다르잖아. 최근 상담한 사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한테 얼마를 받냐고 물어봤죠. 식비, 아이들의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아내가 쓸 수 있는 그 비용이 300만 원. 용돈이 300만 원. 그게 부족하다고요? 네. 아내는 얼마를 원하는 줄 아세요? 월천은 받아야지. 이분은요, 과한 소비 습관 때문에 이 300도 매우 작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남편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이 소비 습관이 과하면 남편 입장에서 미쳐버리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이 사람의 경제관요, 또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 결혼을 한 거죠. 사랑도 한두 해지 1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버겁기 시작한 거예요. 또 너무 과한 전략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내가 번 돈도 내 거, 남편이 번 돈도 내 거, 이렇게
가게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남편에게 용돈을 주죠. 그리고 얼마 이상 쓰지 못하게 합니다. 체크카드의 한도에 금액을 딱 넣어놓고 절대 더는 쓸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경우들은 한 30만 원 정도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30만 원 용돈, 남편 직장인. 괜찮을까요? 자, 다 같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 다 커피를 마시러 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내가 좀 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얻어먹기도 하고 근데 커피 한 잔하고 유통비 빼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쓰라고 하는 아내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성은 본인이 막 쓰고 남편한테 전략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본인도 되게 알뜰하면서 남편에게도 알뜰을 강요하죠. 나는 회사에서 준 밥 먹고 절대 커피 안 마셔. 너도 그렇게 살아. 근데 남편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런 나의 삶이 너무 싫은 거죠. 이런 분하고 살아도 굉장히 어렵겠죠? 또 그렇다고 아내가 알뜰하게 살아가는데 소비 습관을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화를 계속 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부 갈등 뭐 때문이다 하고 오잖아요. 근데 막상 찾아보면은 다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세 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자, 이 감정 관리 영역은 아내든 남편이든 모두 다 중요합니다. 감정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감정 관리 잘 못하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을 해버려. 그래서 배우자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말을 듣느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감정을 표출하거나 내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지만 내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아내들은요,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런 설명을 해주게 되면 남편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남편 험담 잘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남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할 줄 아는 게 없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주구장창 남편을 타인 앞에서 깎아내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연애할 때는 외적으로 매력적인 상대를 보지만 결혼할 때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를 믿고 지지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자, 이건 마치 여자가 자신의 외모가 좀 달라졌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마음과 비슷하겠죠. 이렇게 나를 믿고 지지해줘야 되는 아내가 뒷담화, 뒷담화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없고 가정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티가 안 날까요? 모든 행동과 말투, 눈빛에서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다섯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 고마운 마음 절대 없는 사람들이죠. 매사에 모든 게 부정적이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특성은요, 비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월급날 월급을 다 갖다 주고 이러면 우리가 고마워, 이달도 고생 진짜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질 텐데, 이런 분들은 이것밖에 없어? 한숨을 훅 쉽니다. 집안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3종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숨이에요. 한숨, 뒷담화, 그리고 물건을 쿵쿵거리는 거. 이런 거는 말하지 않고 상처 주는 행동들이죠.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중 이 세 가지가 다 따라옵니다. 누가 보면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했을 때 당연하게 여기면 기분이 나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뭐든 당연하게 생각해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 가정에는요, 공기가 있어요.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이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면 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는 따뜻한 공기 안에서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아이들에게 100%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상담하고 교육을 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는지 카페에 다 후기가 적혀져 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례와 좀 맞물리는 사례들을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응원합니다. 정다원이었습니다.